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학생들의 점수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도 어려울 것이고요. 다 올랐잖아, 그죠? 다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기 급간에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에서 3급간 기준 요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1에서 3급간 기준만 보시면 딱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밑으로 깎이게 되면 붙지도 못해. 오늘 영상에는 어디서 점수를 지켜야 되고 어디서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대학별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이제 세 번째 대학은 지난해 첫 시행했습니다. 경쟁률 얼마인 줄 아세요? 65.92대 1입니다. 역대급 경쟁률이죠. 바로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소개하겠습니다. 길어요. 제가 이하는 이제 상명대 스건 이렇게 부를게요. 사실 이 상명대학교가 지난해 이제 실기전형이 신설되었을 때는 희소식이었죠. 인서울권에다가 수시에 또 실기전형 생기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 거기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실기 위주로 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상명대 자체에서 65대 1 이거 너무 아쉬운데 막 이러면서 경쟁률을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이었을까요? 실기를 만점을 이제 올려버렸죠. 네, 올해 아마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실기전이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일부 또 상명대나 가천대나 동국대 그 한 장의 카드를 다 같이 쓸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실기 만점만 올라갔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배점표를 제가 공개했어요. 만점도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면요, 뭐 3m 5도 있고, 그죠? 2m 50 다 올랐잖아요, 그죠? 다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기 급간에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에서 3급간 기준 요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1에서 3급간 기준만 보시면 딱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밑으로 깎이게 되면 붙지도 못해.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막 4cm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3cm로 바뀌어서 3cm. 그쵸? 여자는 막 2cm야. 여자는 2cm. 그 다음에 0.5m씩 하던 게 어떻게 됐어요? 0.2씩. 0.2야, 이 구간이. 여기도 0.2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에 따른 리스크가 지난해 비해 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기 급간도 올라갔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진짜 지난해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참고로 이 시민은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뺐습니다. 그 결과 계속 강조했죠?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지난해 대비 상승했고요. 그래서 내신 변별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하락을 했습니다. 내신 변별력이. 계속 얘기하지만 상명대학교는 역대급 경쟁률 한번 진짜 100대 1까지도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100대 1까지. 뭐 이거 물론 영상 박제되겠지만 100대 1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상황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내신 중요하지 않고 실기 중요해졌으니까 너무 내신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말고 또 소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신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건데, 도대체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은 어느 정도 점수대들이 쓰고 있는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금 표는요, 상명대학교 이제 스포츠 건강관리 수시 등급 환산표인데요. 지금 300점에서 균등하게 어떻게 돼요? 네, 6점 깎였고, 6점 깎였고, 6점 깎였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12점 깎였고요. 갑자기 30점 깎였습니다. 갑자기 몇 점 깎였어요? 60점 깎였어요. 뭐 왜 이렇게 많이 깎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5등급부터는 지원이 어렵겠구나. 네, 뭐 괜히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면 5판이야, 5판. 5판이야. 5등급부터 못 쓴다. 이거는요, 5판. 잘못된 거야. 5판입니다. 거기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이제 전 과목 반영하니까 이거 더 어렵겠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상명대 스건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요 269.58점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5등급보다 조금 낮아. 5등급부터 지원이 불가한 게 아니고 평균 자체가 허수를 다 제외했는데 5등급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5점 뭐 이렇게 0, 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실제로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실기 급간도요 10점이나 됩니다. 10점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점수의 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점수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상명대 상황으로 제가 상명대 최종 점검 4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뭐 칠판 지우면서 좀 얘기하자면 구독도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 최종 점검 제가 4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바로 예상하실 겁니다. 나의
혹은 우리 아이의 내신 환산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인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안 되는 제국대학 중에서 몇 안 되는 전 과목 반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뭘 뽑아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몇 점 이상이 돼야 이걸 쓸 수 있을까, 제가 그래도 그 기준을 정해드리면 25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내신 점수 환산 결과가 2 이상 되는다. 근데 이거보다 안 돼. 그러면 진짜 지원하지 마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아까 평균이 그래도 이제 270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된다면 뭐야? 한 2급까지 정도 제가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을 보고 또 지원의 어떤 기준 설정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런데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정한 기준이지만 실기에 만점이 올라간 만큼 이거보다 조금 낮아도 한번 소신 지원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은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세 종목 보잖아요. 재멀, 이심미, 이제 매던. 이 세 종목 중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종목을 정한다면 이 바로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자, 지난해 합격생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 상명대, 분명히 동국대나 가천대 이걸 썼던 학생들이 이 상명대학교를 중복으로 지원할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제자리 멀리뛰기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의 감점은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요, 메디스볼 던지기와 이 20m 왕복 달리기에서 얼마나 실수를 줄이냐, 얼마나 감점을 줄이느냐가 이 상명대학교 스건의 합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자, 상명대학교는요, 제가 비록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해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만점이 올라갔고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될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했는가를 원서 접수 전 후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사실은 이제 동국대학교나 가천대에 비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뒤에 한번 이걸로 본다면 점수 차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그에 비해서 좀 높은 애들이 막 쓴다고 하면 막 20점, 막 250점대면은 거의 막 40점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에 계속해서 이 지원자의 내신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280점대 친구들도 쓰고 있고, 좀 낮은 친구들은 막 240점, 30점대 친구들도 막 쓰고 있어요. 50점 차이가 납니다. 50점. 실기 극간으로만 따져도요, 네, 5급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점대 점수대 학생들이 좀 대거 지원한가, 실질적인 어떤 표본에 몇 점대 내신 학생들이 이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상황들, 자, 지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하고 있고요. 네, 원서 접수가 저희는 끝나도 지원의 합격 예측 서비스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실기고사를 볼 때까지. 그렇기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체크해보면서 또 상명대학교 합격까지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바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몰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회원 가입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해서 나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해보시면 좋겠어요. 66,000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원비로 수지 시즌비로 막 150만원씩 내잖아. 근데 그 66,000원, 네, 여러분들 재수 안 하게끔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명대학교를 위한 이제 네 번째는요, 제가 혹시라도 세 가지라고 했나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작년 기준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좀 높게 잡고 준비를 하라. 작년 기준 생각하지 말고, 또 실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두 번째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명대학교가 이제 딱 생겼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잖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써야 되지?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지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65대를 찍었지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이라는 우리의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 작년에 이 정도 내신의 친구들이 이 정도로 붙었다는 어떤 기준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과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마이너스 2감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멀은 만점 맞고 20미와 매던에서 얼마나 손해를 줄이느냐, 이게 또 합격의 포인트로 넘어가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상명대학교까지 끝났고 정말 긴 시간 영상 이제 봐주고 계신데요.
벌써 마지막 대학인가요? 마지막 대학? 자, 근데 마지막 대학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가끔 좀 서운한 게 뭐냐면요. 저희 영상, 민수쌤TV 영상 진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니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구독을 이렇게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에다가 민수쌤 영상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가끔 그런 거 올라오면 이상하게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학만 남았습니다. 영상 길었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합격으로 잘 나아가고 계신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 이제 영상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대학은 바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네, 동가상단의 이제 마지막 대학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마지막 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동가상 이후에 뭐 강남대, 뭐 경기대, 뭐 용인대, 뭐 여러 가지 학교들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가상 이후로 뭔가 이름이 동가상용, 뭐 동가상기 막 이렇게 약간 이름이 착착 붙지 않아. 근데 동가상단 좀 이름이 좀 붙더라고요. 뭐 약간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저의 고민 끝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수시의 대표 대학을요 단국대 체육교육과로 결정해서 이렇게 또 분석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단국대학교 보시면 단국대학교가 이제 내신의 변별이 높네, 낮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내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00점에서 몇 점씩 깎여요? 네, 7점씩 깎였다가 여기도 7점씩 깎였다가 7점씩 깎였다가 네, 7점씩 깎였다가 여기도 7점씩 깎였다가 갑자기 몇 점 깎여요? 여기서만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175점이 깎이네요. 갑자기 마이너스. 네. 뭐 제 생각에는요 내신 관리 안 했으면 이제 7등급 이하부터는 이제 쓰지 마. 또 외우기 쉽죠? 7점씩 깎이다가 7등급부터 많이 깎인다. 네, 외우기 쉽죠? 그런데 실기 급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6점이에요. 6점. 네. 6점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보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제 평균 점수와 점수의 분포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요 680.52점이에요. 약 따져보면 3.8등급입니다. 3.8등급. 4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역시나 이 점수는요, 이제 허수를 제외한 점수니까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평균 점수를 소개해드렸지만, 어디에 점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이 표본들이. 자, 바로 여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본이 이 3등급과 4등급에 이제 몰려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요, 한 683점. 네, 한 683점부터 678점. 네, 이 정도. 여기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좀 높다고 하면은요, 한 683이잖아? 낮다고 하는 애들이 한 7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요 사이 몇 점이에요? 약 5점 정도 차이가 나요. 5점 정도. 네, 5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기 한급간 아까 몇 점이라고 했어요? 6점이라고 했잖아요. 6점. 실기 한급간 6점. 어떻게 돼요? 실기 한급간으로 그냥 내신에 대한 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단국대 체육교육과도 뭐예요? 실기 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가상 이렇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들을 다음으로 제가 단국대 체육교육과를 넣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위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최종 점검 리스트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예상하셨죠? 이제 단국대 체육교육과의 내신 환산 점수가 이제 몇 점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60점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학생들의 점수의 학생들이 이 점수대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도 어려울 것이고요. 사실 이 단국대학교의 그 배구라는 이 실기 종목이 좀 복불복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만점을 막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비록 낮지만 단국대 체육교육과 만점 받고 합격해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점검은요, 너무 당연한 종목인데 대표적인 기능 종목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높이뛰기와 배구를
준비하고 있는가? 단국대 체육교육과를 준비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는데 이 종목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최근에 컨설팅 오신 분들인데요. 단국대학교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높이뛰기를 안 해봤대. 좀 나중에도 된다고. 나 미치겠어.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길 가고 싶다는데 준비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뭐 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에. 근데 어때요?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워딩이 좀 다르죠, 그죠? 워딩이. 다른 대학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현재 높이뛰기와 배구가 만점이 나오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준비하고 있니?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능실기잖아요, 이게 기능실기. 이게 기능실기. 기능실기는 사실은 숙련도와 꾸준함이에요. 숙련도와 꾸준함.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배구에 대해서 제가 어떤 숙련도를 체크한다고 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도 이렇게 배구를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더오버 토스 하는 거잖아. 눈을 감고도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면 배구 잘하는 거다. 제가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기능식이라는 건 지금 만점이 나와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안 나와도 시기장에 가서 만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뭐라 했어요? 이런 숙련도와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 이걸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학원을 옮기거나 그러한 대책들을 또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실기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수능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죠. 네, 수능을 열심히 지금 병행하고 있는가? 왜겠어요? 네, 수능 최저가 있죠. 최저.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수능 최저의 기준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두 과목 아니에요. 네, 이 네 개 중에 잘한 거 두 개를 골라서 합이 6을 넘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2합 6이죠. 2합 6. 네. 이 2합 6을 넘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합이 제일 편하겠어요?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영어 3에 한 탐구 2 정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어 수학보다는 좀 더 영어 탐구가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제가 3, 2를 준 건 혹시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하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뭐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영어 5에 뭐 탐구 1 자, 이런 너무 극단적인 전략, 네, 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작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세균이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래서 만점 맞으면 1등급이었는데 한 개 틀렸으니까 몇 등급 나온 줄 아세요? 네, 3등급 나와서 이거 최저 못 맞춰고 떨어진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단대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2대나 이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영어 3에 한 탐구 2 정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점검은요. 자, 현재 유연성이 좀 얘기 나왔죠? 유연성이 이미 만점이 나오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국대 체육교과는요, 확실히 지난해 보면요, 정시보다 실기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확실히 정시는 이 유연성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막 10cm 대 애들도 막 다수 합격합니다. 네, 그만큼 뭐 수능과 다른 종목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데 수시는요, 딱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야, 작년보다 정시보다 훨씬 높고 유연성 확실히 잘해. 그리고 아까 상명대처럼 두 번째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29.6cm 만점 그냥 받아라, 그렇게 컨설팅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 열심히 노력하면 만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판단에 대한 건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워낙에 이 유연성이라는 것이 어떤 훈련 방식과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냉정한 또 자신의 판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국대 체육교육과는 이제 높이뛰기와 저는 유연성, 이 두 종목은 반드시 만점을 맞고 좀 변수가 있는 10m 왕복 달리기나 이 배구 실기에서 얼마나 감수를 줄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실수를 줄일 수 있겠느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가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합격 포인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4가지 대학은 이제 다 얘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클로징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특히 우리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 이 영상 보니까 어때요? 최대 입시는요, 수시든 정시든요, 단순히 실기 기록만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떤 실기, 어떤 내신에서 점수를 지켜야 되고, 어디서 그런 걸 보완해야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최대 입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요,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이 지원이에요. 발음도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Z1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G1이라고 만든 게 0 to 100, 0%부터 100%까지 우리 합격 확률 알려준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만든 건데, 뭐 언어 유희도 노렸죠. 또 지원하기 전에 이거 지원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린 건데, 아이의 이제 내신과 이게 실기 능력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허수를 제외해서 잘 분석해서 우리 아이의 해당 대학의 합격률을 한 번에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만든 게 이 바로 지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집에서 어머니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어떤 걱정 대신 내가 여기에 힘을 쏟아야겠구나, 내가 실기에 힘을 쏟아야겠구나, 내가 내신 관리에 힘을 쏟아야겠구나, 이런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참 길었는데요, 이런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합격이라는 합격 통지서가 다 여러분들께 보답으로 날아올 거라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실기 진행이 될 텐데, 민쌤이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학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성공적인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